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 트래블러 인사동 김교수입니다. 서울 운영궁을 들어서면 예쁜 주홍빛 꽃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글자 10개가 새겨져 있는데요. 영세춘, 수복, 강령, 만세락. 영원한 봄날처럼 복을 누리며 건강하고 즐거운 날을 오래오래 보내세요 라는 뜻입니다. 운영궁의 역사 속 주인공들은 이렇게 봄날 같은 삶을 살다 갔을까요? 서울 창덕궁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운현궁은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이나 임금의 친족으로 임금이 된 사람이 즉위하기 전에 살았던 집을 잠저라고 부릅니다.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익종에 비었던 조대비는 흥선군과 뜻을 맞추어 흥선군의 둘째 아들을 익선군으로 봉하고 왕으로 즉위하게 합니다. 흥선군은 흥선대원군으로, 흥선군의 부인 민씨는 부대부인으로 명하는 교지가 내려집니다. 또 흥선군의 사전은 왕이 즉위하기 전에 거주했던 곳을 본궁이라고 하는 선례에 따라 운현궁이 됩니다. 운현궁 앞은 고려 말 조선 초에 기상 관측을 하는 서운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운관의 운자와 곡의 현자, 운현으로 불렸습니다. 흥선군이 처음 이곳으로 이사했을 때는 작은 규모였는데 고종이 즉위하자 궁궐의 버금가게 새로 지어집니다. 최고의 솜씨를 가진 대목장이 백두산에서 가져온 가장 좋은 목재로 건축했고요. 운현궁 안에 건물이 적어도 20개는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운현궁의 대들보가 둘레가 135m나 된다고 합니다. 대들보 위에 들보 하나를 더 얹은 곁보 양식이고 들보에는 용 문양이 있습니다. 들보 밑에서 붉은 중국 비단에 금가루로 쓴 상량문이 발견되었다는데요. 거기에는 억년이 다하도록 영원하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화살 들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자, 준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느끼는 없기. 자, 준비. 하나, 둘, 셋. 짠! 와. 흥선대원군은 영조의 증손 남현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손 출생으로 흥선군에 봉해졌지만 양친이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서 성장기는 불우했습니다. 몇 개의 벼슬을 지냈으나 모두 한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왕실의 최고 어른인 조대비와 연주를 맺고 있었습니다. 철종이 승하하자 3년간 수렴청정을 하던 조대비가 물러나고 흥선대원군은 국정의 전권을 잡게 됩니다. 운현궁은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의 세도 정치를 꺾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곳인데요. 그 권위만큼 궁 안에는 궁궐과 사대부가의 형태를 함께 갖춘 전각들이 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한옥이 수직사입니다. 고종이 즉위한 후에 운영궁을 확장하고 흥선대원군의 힘도 커지면서 궁궐에서 파견된 군졸들이 경비를 맡았던 곳입니다. 세월의 흔적을 머금은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넓은 공간에 한층 깊은 운치를 자아냅니다. 여섯, 10개. 일곱, 여덟, 아홉, 15개 올라가면 돼. 16개. 사랑채 노안당입니다. 지붕의 곡선미가 한껏 멋을 더합니다. 노안은 노인을 편안하게 공경한다는 노노의 글귀에서 따온 것입니다. 노안당은 3단 높이로 계단을 쌓고 그 위에 전각을 올렸습니다. 궁궐에서는 위엄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지었답니다. 노안당은 마루와 온돌방, 깊숙한 안쪽에 또 다른 방이 있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수술대문 안쪽에 있는 이 노안당에서 진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문은
가로 잠금목이 밖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문을 여닫게 되어 있었던 거죠. 아들 고종과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흔적이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판에 쓰인 늙을 노자는 형태가 독특해서 눈길이 가는데요. 파격적으로 변형하기를 좋아했던 추사의 서체입니다. 당호 끝에 노안, 추사 김정희가 석파, 흥선대원군에게 드린다는 작은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노안당 오른쪽 끝에는 영화루가 있습니다. 마루를 지면보다 높게 띄운 누마루 형태로 지어졌는데요. 손님을 접대하던 공간입니다. 영화루에는 현판이 건물 안쪽에 걸려 있습니다. 운영궁을 방문하시게 되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좀 특이해요. 노안당 남쪽에 있던 사랑채 아재당은 개인 소유로 넘어가서 부암동으로 옮겨졌다가 도시개발로 해체되는데요. 이때 건설업자가 창고에 보관했던 부재를 국가유산청이 사들여 파주 전통 건축 부재 보존센터에 재건했습니다. 노락당은 큰 행사 때 이용되던 안채입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도 여기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가래 반차도에는 1600명이 행사에 동원되었고 기마병이 700명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전통 혼례식을 할 수 있습니다. 노락당 현판은 예서를 잘 썼던 추사의 제자 신관호의 작품입니다. 일호당입니다. 별당인 일호당은 노락당처럼 안채로 쓰였습니다. 일호는 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 민씨를 의미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가래 후에 노락당을 거처로 사용하자 새로운 안채가 필요해져서 지었습니다. 현판에 이자가 위쪽으로 한껏 들어 올려져 있는데요. 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을 높이는 의미라고 합니다. 노안당 지붕 위로 서양식 건물 양관이 보입니다. 일본은 조선 왕족에 대해 회유와 감시책을 동시에 썼습니다.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에게 이 서양식 대저택을 지어주었고요. 운영국 내에 왕족을 감시하기 위한 건물도 세웠습니다. 지금은 한 대학교 캠퍼스 속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 도깨비를 촬영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고종은 12살에 왕위에 올라 생부의 섭정을 받다가 직접 정치를 시작하면서 부자 간의 권력 갈등이 생겼습니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개화 정책을 펼치며 근대화를 시도했지만 대외적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패권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외척 세력이 대립하고 개화파와 수구파의 노선 갈등이 전면화되다가 일본의 압박으로 강제 퇴위되었습니다. 명성황후는 고종의 친정체제를 뒷받침하며 시아버지 흥선대원군과 대립했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등 정치의 격변 속에 있었습니다. 열강의 간섭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의지해서 일본을 견제하고 싶었지만 이를 위협으로 느낀 일본에 의해 시해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추진하며 위정척사 사상에 따라 개항을 반대했고 명성황후와 민씨 척족 세력
개화 사상과 대립했습니다. 퇴익현의 상소로 정치에서 물러난 후 척사 상소운동, 국왕 폐립 음모, 이모군란, 갑오개혁 과정에 관여했지만 재기에 실패하고 청나라로 끌려가 3년간 억류되었습니다. 경복궁 중수를 주도했던 흥선대원군은 그곳에서 며느리 명성황후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았습니다. 일본은 을미사변의 배후로 흥선대원군을 지목했고 흥선대원군은 운현궁에 갇혔다가 3년 뒤 노안당에서 세상을 뜹니다. 아들 고종은 끝내 만나지 못했는데요. 고종은 장례에 참여하지 않았고 노제 이후 시신이 서문을 지날 때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운현궁에 세 주인공이 드나들던 때 운현궁 부지는 담장 길이가 20리, 약 8km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규모가 축소되고 6.25 한국전쟁을 거치며 훼손되었습니다. 1호당 북쪽에 있던 영로당은 현재는 개인 소유 건물인 운이동 김승현 가옥이 되었고요.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문인 정문과 후문 외에 고종과 흥선대원군이 창덕궁으로 드나드는 전용문으로 경근문과 공근문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같은 뜰 안에서도 아름다움을 겨루는 꽃과 초록들, 나가는 길에 주홍빛 꽃담이 인사동 김교수의 시선을 다시 붙잡습니다. 시간은 많은 이야기를 남겨놓고 흘러갔지요. 이제 서울 운영궁은 도심 속에서 고즈넉한 숨결을 전하는 풍경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